네, 이번 한 주간의 증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허재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록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10월 들어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반등이 양대 시장으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데드캣 바운스일지 혹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국의 감세함과 관련된 혼란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지금 대부분 금리나 환율,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그 감세 혼란 직전인 9월 20일 이전 수준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지수나 여러 변수들이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물가와 같은 이런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어떤 연준의 정책 기조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회복 추세이고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이 낮아진 컨센서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이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도 워낙 많이 낮아져 있고 또 의외로 환율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의 계기는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그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앞으로의 어떤 그 바닥 가능성 내지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개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준의 어떤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10월 달 주식시장은 지난 9월보다는 좀 낮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추세적인 어떤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 정도에 진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천천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당장을 바닥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악재들을 이미 많이 반영을 해 있고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가능성이 있긴 하나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4분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더 나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FOMC 이후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도 지금만큼의 어떤 긴축의 속도를 보폭을 가져가기는 힘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10월, 11월을 전후로 떨어질 때 사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나 어떤 업종을 좀 저가 매수를 해볼까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업종은 이제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에너지에는 이제 친환경도 들어가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친환경 쪽이나 에너지가 올해 들어서 워낙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였다라는 측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전히 꾸준히 특히 좀 급등했다가 또 좀 많이 하락한 친환경 관련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초중반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 밸류에이션에 가장 예민한 업종인데 그거에 비하면 앞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M&A라든가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장주들 중에서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약간 그 추세적으로 이미 좋아졌던 업종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제 친환경이나 에너지 관련한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월 들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1,400원을 넘어서면서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오르고 있기도 한데 이 킹달러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가운데 또 대내적인 이슈로는 무역 수지 적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따른 영향력은 앞으로 어떨까요? 네, 환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달러를 막을 만한 요인이 없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좋아서 또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라기보다는 주변국들이 미국만큼 금리를 올릴 수 없고 향후에 어떤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여러 정책들 측면에서 미국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 흐름을 당장 뭐 막기는 역부족일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역시도 지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이제 저희 원화나 예를 들면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측면에서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시간을 두게 되면은 결국 통화 가치의 어떤 저평가에 따른 어떤 수혜 그리고 오히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자정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썩 좋은 여건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원화의 어떤 상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뭐 당분간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해서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까지 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는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네, 가장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당장은 쉽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러시아에 약간 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또 몰리게 되면서 약간 올해 말에 조금 더 극단적인 정책들을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관련한 어떤 긴장들은 올해 겨울을 지나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봉쇄 조치나 격리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굉장히 좀 사망률이 높아서 코로나19 그 통제에 약간 실패한 그런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 홍콩도 좀 좋아진다라고 보면은 중국 본토도 내년 초 또는 내년 1분기를 전후로 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삐가 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국의 내수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어떤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미국의 이제 물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름 내내 기대가 다소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서비스 물가, 특히 임대료와 같은 물가 지표들은 결국은 부동산 경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거의 이제 뭐 7%대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료도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미국의 물가 통제에 지금 한두 달 내는 아니더라도 2, 3개월 뒤에는 점진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 시점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전환의 계기를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허재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